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양가로 3번의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의 2의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의의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하더웨이와 맥키니에 의해서 제작됐다. 1943년도 제작되었고요. 대표적인 객관적 성격 검사이죠. 디귿에 보시면 MMPI-2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MMPI-2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연구된 검사다. MMPI-2RF도 있는데 이것은 MMPI-2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개발된 단축형이죠. 그래서 문항 축소형 MMPI-2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MMPI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요. 20세기 초반 대다수의 심리검사들이 이론적인 제작 방법에 의해서 고안된 반면에 MMPI는 실제 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경험적 제작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대다수 심리검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론적인 제작 방법. 이론적인 제작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론적인 제작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MMPI는 어떻게 했다고요? 경험적인 제작 방법을 썼다. 경험적인 제작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MMPI-2를 만들 때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MMPI 2번 척도가 우울 척도잖아요. 그럼 우울과 관련된 어떤 이론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뭐 늦게 일어난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뭐 수면에 문제가 장애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인 어떤 우울의 특징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yes라고 하면은 우울이다 이렇게 이제 문항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이론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MMPI-2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나서 이 만든 문장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제작 방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임상 집단,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집단과 일반 집단, 그쵸? 일반 집단에게 이 문항을 한번 다 통과시켜 본 거예요. 통과시켜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두 집단을 변별해주는 문항, 그거를 가지고 검사 문항을 구성한 거죠. 이게 경험적인 제작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에 yes를 하면 우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두 그룹의 이 문항을 통과시켜 봤더니 뭐 여기에서는 55%가 yes를 하고 여기에서는 50%가 yes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변별력이 별로 없네. 생각과 다르네. 이러면 이 문장은 뺀 거예요. 빼고 다른 문장을 가지고 여기는 95%가 yes를 하는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 5%만 yes를 했다. 이렇게 변별력이 높은 문항만 쓴 거죠.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경험적인 제작 방법이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경험적인 제작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특징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에 보시면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검사죠. 그래서 실시 채점 해석이 쉽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비읍에 보시면 수검자는 각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 혹은 아니다. yes, no. 그죠? 두 가지. 그래서 강제, 택일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C5의 이와 같은 반응은 주요 비정상 행동들을 측정하는 10가지 임상 척도와 수검자의 검사 태도, 일관되게 검사를 했는지, 비전형적인 반응이 나타났는지, 방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수검자 검사 태도를 측정하는 4가지 타당도 척도에 따라서 채점이 되죠. 그래서 이응에 보시면 원점수를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t점수로 환산했죠. t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죠. 지읒, MMPI는 4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 척도를 포함한 566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죠. MMPI 원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6개 임상 척도의 하위 내용을 세분화한 해리스 링고스 소척도가 개발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해리스 링고스 소척도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 부분은 다루게 될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보도록 할게요. MMPI의 구성 한번 보면요. MMPI는 피검자의 왜곡된 검사 태도를 탐지하기 위한 4가지 타당도 척도, 주요 비정상 행동의 종류를 측정하는 10가지 임상 척도로 MMPI 원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당도 척도 한번 먼저 볼게요. 무응답 척도죠. 무응답 척도는요. 답을 안 했거나
또는 yes, no 둘 다 체크했을 때 무응답 척도. 무응답 척도는 원점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무응답 척도가 10점 나왔다면 10문항이 무응답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점 첫 번째 보시면 응답하지 않은 문항 또는 예, 아니요 모두 응답한 문항들의 총합이고요. 점 두 번째 문항의 누락은 보통 검사 지시에 따라 좌우되죠. 그래서 검사 지시할 때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도록 요청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막 빼놓고 하게 되겠죠. 점을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세 번째 점. 제외되는 문항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문항을 안 했다. 무응답했다. 그럼 전체 프로파일 및 해당 문항이 속한 척도의 점수를 낮추는 거죠. 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통 30개 이상의 문항을 누락하거나 양쪽 모두에 응답하는 경우 프로파일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어요. 무응답이 30개 이상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단 들어가죠. 다만 30개 이상의 문항을 누락하더라도 기본적인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가 위치한 검사 전반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5, 6, 6 문항 가운데 앞에서 30개를 누락한 게 아니라 뒤에서 했다. 그럼 대부분의 타당도 척도랑 임상 척도 문항들이 앞문항에 앞쪽에 전반부에 많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30개 이상의 문항을 누락하더라도 기본적인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가 위치한 검사의 전반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보면서 타당도랑 임상 척도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하지만 웬만하면 다시 재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L척도입니다. L척도. L척도는 부인척도라고 하죠. 이것은 자기를 좀 순진하게 거짓말하는 거. 나는 안 좋은 것이 없어. 이렇게 이제 순진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것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라이죠. L척도가 라이예요, 라이. 그래서 사회적인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척도다. L척도. 점 첫 번째 보면요. L척도는 사회적으로 찬양할 만하나 실제로는 극도의 양심적인 사람에게서나 발견되는 태도다. 본래 수검자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고 다소 고의적이고 부정직하며 세련되지 못한 시도를 측정하려는 척도다. 그래서 심리적 세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걸 의미합니다. L척도 점수는 수검자의 지능,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위치 등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능이나 교육 수준이 높다면 L척도 점수는 낮게 나오게 되죠. 문항은 이성적으로는 가능하나 사실상 그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가끔 욕설을 퍼붓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러면 보통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L척도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MMPI의 모든 척도가 경험적 제작 방법에 의해 도출된 문항으로 구성된 반면에 L척도는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선발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80T 이상이다. 그럼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많이 방어한 거죠.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F척도는요. 비전형 척도예요. 비전형 척도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반응, 그것을 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항이 들어가요. 가끔 나는 이상한 소리,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다. yes. 보통 사람들은 아니요 하죠. yes라고 답하는 거예요. 자, 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요. F척도는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검자의 부주의나 일탈된 행동, 질문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채점상의 심각한 오류 등을 이 F척도 점수를 가지고 이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문항은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정상적인 방향으로의 응답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혼이 가끔 내 몸에서 떠난다. 보통 사람들 여기다 예스를 안 하죠. 근데 비전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예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점, 양쪽으로 치우친 문항들을 통해 수검자가 예 또는 아니오에 일률적으로 응답하는 일탈된 반응 태도. F척도가 높다. 수검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영역이 많고 문제 정도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MMPI에서는요. F척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F척도가 높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비전형적인 거고 비전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뭔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난 지금 힘들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F척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F 척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점 5번째 다시 보시면 F 척도가 높을수록 수검자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측정 결과 100T 이상, 네, 100T 이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100T 이상인 경우 망상, 환청, 뇌의 손상, 심각한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검자의 문항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의도적인 왜곡을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왜 왜곡하냐면 어떤 뭐 사회적으로 내가 정신질환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라고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이득을 좀 보고 싶을 때 나는 문제가 많아요 라고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의도적인 왜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선 반응, 고정 반응, 정신병리, 부정 가장에 민감한 척도이기 때문에 F 척도가 상승할 경우 불인트린 척도를 함께 살펴본다. 요 불인트린 척도는요. 나중에 MMPI-2에 나오죠. MMPI-2에 타당도 척도 가운데 불인트린 척도가 있죠. MMPI 1판에는 없어요. 2판에 있는데 불인 척도, 트린 척도. 불인 척도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무선적으로 막 찍은 걸 얘기해요. 무선적으로 막 찍은 걸 얘기하고 트린 척도는요. 예스만 다 찍던지 노만 다 찍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예스만 하든지 노만 하든지. 그래서 이 불인 트린은 사실은 비일관적인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이럴 때 F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F 점수가 올라갔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뭔가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불인 때문에 올라간 건지. 불인이 올라가면 F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F가 올라갔는데 불인을 한번 보는 거죠. 봤더니 불인이 높아. 80T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F가 올라간 게 어려워서 올라간 게 아니라 불인 때문에 올라간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보게 만든 게 MMPI-2죠. 그리고 또 F가 올라갔는데 불인은 정상이야. 근데 트린이 올라가 있어. 80T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트린 때문에도 F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어떤 고정되기, 예스만 찍었던지 노만 찍었던지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F가 올라갔는데 이 불인 트린도 다 정상 범주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F가 올라간 게 정말 어려워서 올라갔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F 척도를 보는 방법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K 척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K 척도는 방어성 척도죠. 또 다른 임상 척도들을 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정 척도라고도 불립니다. 첫 번째 점에 보시면요. K 척도는 분명한 정신적인 장애를 지니면서도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심리적인 약점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탐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검자가 자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지 혹은 검사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나쁜 인상을 주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거다. L척도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L척도의 측정 방향 내용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L척도보다는 은밀하게 보다 세련되게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들이 K가 올라가요. 그래서 교육수준이 좀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종교계, 뭐 교육계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죠. 네 번째 점에 보시면 K 척도는 5가지 임상 척도의 진단상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교정 목적의 척도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그 5가지 척도를 알아두셔야 되죠. 어떤 척도를 교정하느냐? 7번, 8번, 또 1번, 4번, 9번 이렇게 요 5가지 척도를 1, 4, 7, 8, 9죠. 요 5가지 척도를 교정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임상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척도 10가지가 있습니다. 요것의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척도가 1번 척도, 건강염려증, 하이포콘드라시스, 그죠? 건강염려증 첫 번째 점에 한번 보시면 이것은 심기증 척도라고 봐요. 심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믿거나 신체 증상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어떤 정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기증 척도로 수검자의 신체적인 기능, 건강에 대한 과도하고 병적인 관심,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보는 척도가 1번 척도입니다. 그래서 1번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그냥 몸이 그냥 여기저기 다 아파요. 그리고 자신이 아픈 것을 아주 그냥
정교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 물을 마셨는데 목이 따끔따끔하고 물이 내려갈 때 뭐 어디 기도가 뭐 식도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위를 타고 내려갈 때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점 두 번째 보시면 수검자가 호소하는 신체적인 증상의 수와 함께 이를 통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너가 날 돌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점 두 번째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수검자에게서 나타나는 불안이나 집착은 정신병적인 상태보다는 신경증적인 양상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점에 보시면요. 대부분의 문항들이 다른 임상척도에서도 채점이 되고 MMPI는 한 문항이 S를 했을 때 여러 척도, 임상척도들이 다 같이 해당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항들, 1번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다른 임상척도에서도 채점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3번 척도랑 문항이 많이 중복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측정 결과가 65T 이상이면 모호한 여러 신체 증상을 많이 호소해요. 44T 이하이면 낙천적이고 통찰력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척도, 디프레션, 우울증 척도죠. 이것은 검사 수행 당시 수검자의 우울한 기분. 그래서 검사 수행 당시에 수검자가 어떠한 이별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 증상은 사기자와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 이런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등감, 미래에 대한 희망 상실, 현재 자신의 생활 환경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 세 번째 점, 70T 이상이다. 우울하고 비관적이고요. 무기력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억제적이고요. 죄의식도 많아요. 네 번째 점, 40T 이하다. 이것은 우울, 비관 없고 사교적, 낙천적인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것이 2번 척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척도, 히스테리아, 그죠? 히스테리아 척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인 기제를 사용하는 성향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는 것, 그리고 현재 자신의 갈등, 어려움을 부인하면서 얼마나 부인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이 히스테리아 척도입니다. 그래서 전환성 히스테리 경향의 지표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갑자기 잘 지내다가도 이제 2번 척도, 디프레션이 높은 사람들은 약간 침울하고 말도 느리고 뭔가 이렇게 비관적이고 무기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3번 척도는 막 이렇게 표현력도 많고요. 이게 표현성과도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도 많이 하고 뭐 사교적이고 뭐 이런 특징을 이 척도가 높을 때 막 나타나요. 근데 갑자기 스트레스 상황이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3번 척도가 원하는 건 인정과 애정. 이게 참 많은데 그것들이 내가 이렇게 막 했는데도 안 왔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신체적인 어떤 증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점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전환성 히스테리 경향의 지표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신체마비, 스트레스가 딱 됐다. 신체마비, 소화불량, 심장 이상 이런 증상들로 신경쇠약 이런 증상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을 스트레스를 직면해서 푸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예요. 신체 증상으로 정서적인 갈등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점, 스트레스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히스테리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심리적 갈등에서 도피하고자 자신의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시켜 나타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무슨 뭐 면접을 보러 가. 근데 갑자기 너무 내가 자신이 없고 뭐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 그럼 아침에 갑자기 뭐 팔이 안 움직이거나 앞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말끔히 낫죠.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낫고.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3번 척도와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점, 70T 이상인 경우 유아적이고 의존적이에요. 성격 특징이 유아적이고 의존적이고 자기도취적이고 요구가 많은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척도, 4번 척도 반사회성 척도죠. 그래서 사이코패틱 디비에이트, 그래서 반사회적인 성격과 관련이 된다. 사회적인 규범을 위반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인관계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특징이죠. 그래서 점 첫 번째 보시면 갈등의 정도에 대한 지표예요. 이것은 가정이나 권위적 대상 일반에 대한 불만,
점 두 번째, 정상적인 사람이 척도사가 약간 높으면요. 척도사는 자기 주장과도 관련이 돼요. 너무 높으면, 그죠? 너무 이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건데, 적절하게 높을 땐 자기 주장적. 그러니까 4번 척도가 낮으면 자기 주장을 아주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점 세 번째, 비행 청소년의 경우 척도사가 단독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6번 척도 8, 9번과 같이 상승하기도 한다. 측정 결과 65T 이상이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면 성격 특징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처음에 볼 때 상당히 뭐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여요. 막 사교적이라서 아무나 보고도 뭐 형, 뭐 아우, 뭐 이모님, 어머님 뭐 이렇게 탁탁탁탁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교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고 자신의 어떤 것을 타인 탓을 돌리고 그래서 4번 척도가 높은 분들이 이제 범법행위를 많이 하는 그런 장소에 가 있죠. 이렇게 붙잡혀 가는 장소에 가고 그런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런 일 했냐 그럼 난 억울하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어떤 자기 변명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40T 이하인 경우에는 도덕적이고 관습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 5번 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척도는 남성성, 여성성 같아 나타내는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masculinity, femi 또는 masculinity, 그 다음에 femininity 이렇게 나오는 거죠. masculinity, femininity. 첫 번째 점에 보시면 본래 동성의 경향을 측정하는 것이었지만 남성성, 여성성 측정 척도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할 때 잘 해석해야 돼요. 세 번째 점에 한번 보시면 측정 결과 70T 이상이다. 70T 이상이다. 근데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남성의 경우는 여성적인 특징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자신의 전형적인 남성적인 특징을 나타내려면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전형적인 여성적인 특징을 나타내려면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야 돼요. 자신의 전형적인 남성 성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경우예요. 그래서 점 세 번째 보시면 측정 결과 70T 이상 남성이 그랬다. 예민하고 탐미적이고 여성적이거나 수동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정체감에 대한 갈등, 이성애적 욕구의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남성이 40T 이하로 나타냈다. 전형적인 남성상 나타낸다 그랬죠. 능동적, 공격적, 거칠고 모험을 즐기는 것. 자, 그 다음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측정 결과 60T 이상인 여성 경우, 여성이 높게 나타나면 남성적인 특징이니까 성취, 지향적 이런 것과 많이 관련이 돼요. 남성적, 거칠며 공격적 자신감, 또 성취, 지향적인 어떤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 점에 보시면 측정 결과 34T 이하인 여성, 그죠? 그보다 아래인 여성.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여성은 전형적인 여성 특징. 여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는 여성의 모습들 있잖아요. 남성하면 생각하는 그 모습,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34T 이하인 여성의 경우 수동적, 희생적, 복종적 뭐 이런 특징을 좀 보여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6번 척도 편집증 척도입니다. 패러노이아, 편집증,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 의심, 집착, 피해의식, 자기 정당성. 그래서 6번 척도가 높으면 아주 대인관계에서 민감하고 의심해요. 저 사람들이 날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상당히 작은 왜 막 사람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가면 딱 멈춰. 이상하네. 나만 가면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아주 민감하고 의심하고 집착하고 피해의식. 자기 정당성 난 아무 문제가 없어. 저 사람들이 날 그렇게 하는 거야. 투사를 많이 해요. 첫 번째 점, 대인관계 민감성, 의심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통 이와 같은 심리적 성향은 말로 표현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척도욕이 높으면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탐구심과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진취적이고 흥미 범위가 아주 넓은 거예요. 네 번째 점, 측정 결과 70T 이상이다. 편집증적 정신병의 가능성. 투사하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해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한다? 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 적대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죠. 왜 나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6번 척도가 높으면 엄청나게 피해의식 많이 갖게 되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피해망상, 과대망상. 어떤 분들은 이제 6번 척도가 이렇게 높게 된 거는 피해의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해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담가들은 이제 그걸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피해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공감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6번 척도가 높으면 상당히 타인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날 공격할까봐 내가 이제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4번 척도도 공격성을 밖으로 표출하고 6번 척도도 공격성을 밖으로 표출하는데요. 4번 척도는요. 네, 분노감, 모든 그 대상에 대해서 다 불만이에요. 근데 6번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좀 불만인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이 좀 되죠. 네 번째 점, 측정 결과 70대 이상이다. 편집증적인 정신병. 그 다음 5번째 점, 정상인으로 44대 이하인 경우 사회적인 흥미를 가지고 생활상의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양상을 보이나 정신병적인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경직, 경계심을 보일 수도 있다. 7번 척도, 강박증 척도입니다. 강박증. 심리적인 고통이나 불안, 공포, 강박관념의 정도를 반영한다. 척도 7, 특히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에서의 만성적인 불안을 측정한다. 특성 불안, 불안이 특성인 거죠. 특성이라는 것은 성격으로 굳어졌다는 거죠. 상태에 따라서 불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성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성격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불안을 측정한다. 네 번째 점, 정상적인 사람의 척도 7이 약간 높은 경우는 조직화 잘하고요. 시간도 잘 지켜요. 질서정연합니다. 네 번째 점, 척도 7은 특히 척도 8, 그리고 척도 2에서 상당히 중복된 양상을 보이고요. 5번째 점에 보시면 정상인으로서 측정 결과가 높은 남성이 높다. 그럼 책임감 있고 양심적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만약 여성이 높다. 불안과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낮은 점수는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고통이나 불안 없이 비교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준다. 8번 척도, 스키조프리니아, 조현병, 정신적 혼란과 불안정한 상태, 자폐적인 사고. 그래서 이게 조현병이라고 척도명이 이제 붙었잖아요. 근데 조현병이라고 붙었다고 해서 8번 척도가 단독 상승했을 때 조현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진 않아요. MMPI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로 많이 불리는 거죠. 8번 척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정신적인 혼란과 불안정한 상태, 자폐적 사고, 왜곡된 행동. 두 번째 점, 감정 반응에서 위축과 양면성, 공격적이고 기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세 번째 점, 정상적인 사람의 척도 8 점수가 약간 높은 경우 창의성과 상상력이 풍부해요. 창의성과 상상력. 그 다음 밑에 점에 보시면 70T 이상인 경우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서 정신분열성 생활방식을 반영한다. 이들은 위축되어 있고 수줍어하고 우울한 특징, 열등감과 부족감. 40T 이하다. 현실적이고 관습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나타낸다. 상당히 관습적으로 행동할 때, 이제 낮은 점수일 때 관습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죠. 9번 척도 하이포매니아 해가지고 이제 경조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수준이에요. 심리적, 정신적 에너지 수준. 인지 영역에서는 이 척도가 높을 때 사고 비약이 나타나고요. 행동에서는 과잉 활동이 나타나고요. 정서에서는 과도한 흥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지, 행동, 정서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죠. 인지는 사고 비약, 막 점프하는 거예요. 사고가. 행동은 과잉 활동, 정서는 막 불안정하고 과도하게 민감하고 흥분하고. 세 번째 점, 정상적인 사람의 척도구가 약간 높은 경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낮은 경우에 상당히 억제적인 특징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척도구에서 우리가 다음에 보시면 측정 결과 70T 이상인 경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측정 결과 70T 이상인 경우 외향적, 충동적, 과대 망상적인 성향과 함께 사고의 비약을 반영한다. 비현실성으로 인해 근거 없는 낙관성을 보이기도 한다. 근데 40T 이하인 경우에는요, 아주 소극적이고 통제적이고 조심스럽고 정서적 표현을 아예 자제하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0번 척도, 소셜 인트로버전에서 내향성 척도죠. 사회적 활동, 사회에 대한 흥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대인관계 회피하는 것, 사회적 불안,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과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척도 0의 상승은 대인관계 회피증, 개인적인 고민에서 비롯되는 자기 비하, 내향적인 성격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측정 결과 70T 이상이다 라고 하면 내성적인 성향으로 수줍어하고 위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수능적이고 억제적이고 무기력하고 죄책감도 많이 가져. 그래서 죄의식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 그래서 0번 척도가 높을 때 사회적 어떤 관계에서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해요. 상당히 어려운 불편감 많이 호소를 하는 게 요 0번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40 이하로 떨어졌다.
외향적인 거죠. 자신감 넘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상당히 능숙하게 보여요. 하지만 이제 많이 이게 0번 척도가 좀 내려가 있으면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그래서 아주 사교적인 것으로 이제 외향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떤 대인 관계가 상당히 피상적으로 맺혀져 있을 수 있는 어떤 특징들도 좀 보여지는 게 0번 척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MMPI의 특징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타당도 척도와 10가지 임상 척도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